토지 이야기 공매 경매야 친구하자. 안녕하세요, 토통령입니다. 오늘은 음성군 2030년 도시 기본 군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도시 기본 계획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도시는 그냥 우후죽순 여기저기 마구잡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기본 계획에 따라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구체적 개발 계획과 구상을 미리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토지 투자는 아무 곳에나 하면 토지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 먼저 첫 번째 국책사업, 두 번째 신도시, 세 번째 산업단지, 네 번째 대형 호재들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도 이런 호재들 매스컴이 기사에 나오게 되면 한 발 늦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즉 이미 토지가 오를 때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래의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될 때까지 쭉 하셔야 됩니다. 토통령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 지역별 영상을 추후 계속 올릴 예정이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음성군 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각 지자체 문의하셔서 2030년 도시기본계획 파일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주무관께서 친절히 어떻게 음성군 어디 고시 공시 이런 데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토통령이 설명하는 대로 꼭 음성군 편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을 음성군 도시계획 설명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2030년 음성군 기본계획 요약보고서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게 되면 1편부터 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걸 다 볼 수 있다면 한 번씩 다 훑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그 도시, 시, 군 단위를 다 확인해 보려면 중간중간 간추려 요약해서 보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도시 공간 구조 구상의 개발축, 보존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개발축은 즉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보존축은 보존을 말 그대로 보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 보존축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개발축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개발축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축을 투자를 하셔야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보존은 말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3편 부분별 계획에서는 생활권역 설정 및 인구 배분 계획을 보셔야 되는데요.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은 어느 지역, 어느 면, 어느 시, 어느 구에는 몇 명의 인구를 배분하겠다. 이쪽 면에는 몇 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배분하겠다. 이렇게 도시 미래가 다 인구 계획에 따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실 줄 안다면은 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해서 시가와 예정 지역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지 미리 공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지역 지구를 보실 줄 알면 투자가 좀 더 용이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공원 및 녹지 계획을 보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지역에는 공원으로, 어떤 곳에는 유원지로, 어떤 곳에는 녹지 시설로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이제 그대로 사업 집행이 될지 아니면 실효가 될지 미리 이 부분도 물론 지자체 전화하셔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개발축과 공원민 녹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생활권들을 보면서 이곳에 경공매로 물건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선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성구는 2개의 읍과 7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시공간구조구상 17페이지를 보면 중심지 체계에서는 4도심, 2부도심, 3지구중심,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음성군 개발 추세, 토지 이용 등을 고려한 각 도심과 부도심, 지구 중심을 다핵화 구축하여 유가적인 상생이 가능한 공간 구조를 설정을 했습니다. 도심지는 말 그대로 음성군에서 제일 큰 도심을 말하는 거고, 부도심은 도심보다 작은 도심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도심은 음성군과 금왕읍, 대소면, 강곡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부도심은 두 군데인데요. 삼성면, 맹동면으로 이루어졌고, 지구 중심은 3지구, 원남면, 생극면, 소위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심 도심으로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강곡면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부도심, 다음 중심 체계와 연계하여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겠다. 연계라는 말은 어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다. 도로를 개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성, 금왕, 대소, 국도 37호선, 지방선, 지방도 82호선을 주 개발축인 동서 개발축으로 설정을 하고, 감곡, 금왕, 맹동 은 부개발축으로 남북 개발축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존축은 제가 보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갑산, 수레의산, 사양산 등을 중심으로 개발축과 상생하는 보존축을 설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발 불가능지 및 개발 억제를 우선 산정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로 이룰 수 있는 보존축을 설정을 하고, 개발축과 보존축의 상충지역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산림축과 보존을 위하여 군 기본계획상 저밀도 개발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권역별 도입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음성군 권역, 그 다음에 금왕 권역, 대소 권역, 감곡 도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성군은 행정 중심지 역할을 담당을 위한 행정 업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금왕 권역을 보면 거주 환경 개선 및 시가 정비를 하겠다는데,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즉 생명공학과, IT, 이제 전자공학이고, 태양광 산업 등 첨단 산업이라면 그러면 4차 산업 메카로 육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왕 권역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산단을 많이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소 권역에는 수도권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기술 및 자본 직약적 중심 산업을 육성하고, 중부고속도로, 평택, 제천고속도로에 따른 광역교통 중심지를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이런데 교통이 말 그대로 IC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 일대로 물류가 운반이 이제 교통이 확장이 되니까 물류 운반이 쉽게 되니까 공장 같은 게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곡도심, 극동대학과 강동대학, 연계 지식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중부내륙 고속도로 및 중부내륙 철도를 이용한 물류 중심지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역별 도입 기능을 보게 되면 음성권역, 금왕권역, 대소권역, 감곡도심 이렇게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미리 도시군 기본계획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적 합리화,
시가 예정 용지 개발축 위주로 적정 배분하여 음성군 내 난개발 방지와 불합리한 토지 이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가지 토지 이용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정비하고 토지 이용화를 현실하겠다. 이렇게 모든 지역들이 이렇게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질 2020년, 2030년 이렇게 미리 음성군 내에서는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자, 도시 골격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도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노란색이 도심입니다. 4도심이라고 했죠. 금왕, 대소, 음성, 강곡. 조금 전에 도, 감곡, 금왕, 대소, 음성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게 나왔죠.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가 삼성, 맹동이, 부도심. 그 다음에 진한색, 연한 이게 무슨 녹색이죠? 생극, 원남, 소위, 지구중심, 그리고 주개발축은 이 노란색 선이 금왕과 음성, 이렇게 대소와 금왕, 이렇게 중심, 이제 주개발축이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평택 고속도로 해가 주개발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부개발축입니다. 중심 개발을 하고 부개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원 도시 개발축, 그 다음에 요거는 보전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별로 보게 되면은 금왕, 대소, 감곡, 음성 이렇게 도심지를 투자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투자 포인트가 이제 부도심, 그 다음에 이런 길 따라, 길이 생기는 주변 따라, 도로 따라 토지 가격 지가가 상승합니다. 도시 개발은 금왕, 대소, 감곡, 음성.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이제 생겼는 거죠. 아무데나 이런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어놨죠. 감곡, 금왕, 대소, 음성.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축, 주개발축, 부개발축. 그리고 이제 이 중부 이제 도로들이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권별 기본 방향인데, 도심,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인데, 음성은 행정 중심의 역할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금왕은 의학, 생명공학 등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 육성을 하겠다. 그렇다 그러면은 생명공학이라든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게 되면은 이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면 금왕 중심 생활권 주변으로 그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 포인트를 가지시면 되는 거죠. 대소 감곡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미나 마찬가지 내용이고 추후 포스팅에 다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 한번 참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3회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인데요.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인데 2015년도의 단계를 보면 지금 2015년도에는 총 인구가 10만 9천 명인데요. 음성에는 2만 5천, 금왕에는 3만 7천, 대소에는 3만 1천, 감곡에는 1만 6천 명인데요. 2단계에 이렇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계속 투자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 유입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인구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3만 7천에서 4만 6천, 2025년도에는 5만 5천, 그 다음에 2030년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뭐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령화 인구는 늘어나고 이제 젊은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지금까지야 인구가 계속 늘었지만 이제는 젊은 층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2005년 이후부터는 인구 출산율이 50만 이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를 유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2025년도부터는 더 이상 줄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망이라든지 특히 강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16,000명에서 31,000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강곡이 좀 이제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는 거죠. 기존보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되면 거기에 주거 용지가 들어와야겠죠. 뭐 아파트도 들어와야 되고 주거 용지가 작다 그러면 좀 넓혀야 되고 넓혀서 거기에 진짜 아파트도 들어서고 다세대 주택도 들어서고 그렇다 보면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가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자꾸 유입이 되겠죠. 이런 포인트로 31,000명, 그 다음에 46,000명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이게 개발 가능지 분석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개발지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개발지인데 이렇게 군 관리 계획상 주상공업지역 시가와 취락 밀집 지역, 그다음 지구 단위 계획, 개발 진흥 지구, 도로 이렇게 넓히겠다고 이렇게 기개발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데가 개발 불가능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천, 저수지, 표고 200m 이상 되는데 그리고 경사도 25도 이상. 그러면 말대로 요즘에는 기획에서 막 전화해가 이쪽이 투자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은 산을 막 지적 분할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은 누군가는 막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냥 무작정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데요. 경사도가 25도인 데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고 개발 억제지는 공원, 녹지, 유원지, 농업진흥지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농업진흥지구 농사 짓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개발을 하면 안 되겠죠. 생태 자연도 1등급, 2등급 별도 관리지역 안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기개발지 외에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거는 이제 기개발지에 투자를 하고 요거는 말대로 요런데 공원 녹지를 반대로 또 생각하자면은 이게 억제 지역이지만은 또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 가지고 장기 미집 또 공원으로나 녹지나 유원지로 여기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데를 사놓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매수를 하겠죠. 공원, 녹지, 유원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데 투자를 해놨는데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매입을 하면은 보상이 되게 되는 거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쪽은 투자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냥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저 4도심 중심으로 주축 개발축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와 30페이지인데요. 시가와 예정 용지 배분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2013년도에서 15년도, 2단계에서는 2016년 20년도까지고 이게 5년마다 단계별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망 중심 생활권을 보게 되면은 총 개는 주거지역 주거용지가 0.5%, 상업용지가 0.11%, 공업용지가 4.54%인데요. 이거를 앞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면적이 원래는 이만큼을 확장을 더 하겠다는 건데 0.2포인트, 2020년까지 0.20포인트, 0.22포인트. 그러니까 원래는 뭐 주거지역인데 이 상업지구로 종상향이 되면은 이쪽은 더 지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거지역도 일반 뭐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이 있는데 0.2%가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이 투자가 되게 되면은 0.2% 올라가면 자연녹지가 종상향이 되니까 뭐 건물을 더 높이 짓고 더 넓게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넓혀 간다는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음성 중심 생활권, 거망 중심 생활권, 대소 중심 생활권 이렇게 각각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계획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굵은 점선은 지역 간 도로 4차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얇은 점선은 지역 간도 2차로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굵은 거는 4차선, 얇은 거는 2차선. 그리고 이렇게는 지금 노란색 바탕에 붉은 원이 되어 있는 거는 IC, JCT 계획이고, 분홍색 점선은 진입도로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 현황 그대로 있는. 그러면은 분홍색 점선, 그 다음에 파란색 굵은 점선, 얇은 점선, 이 노란색 바탕에 빨간 포인트 있는 쪽. 자, 그러면은 굵은색 포인트니까 이쪽으로 도로를 계획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지금 이게 2016년도에 나온 건데 203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 이미 이렇게 도로가 난 곳도 있고 앞으로 나야 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별로 보시면은 언제까지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 포인트 IC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IC 계획. 그 다음에 진입도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 들었으면은 이제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이 용이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도로 따라 진짜 지가가 상승하고 도로 따라 도시가 이제 크게 팽창을 하니까 이쪽 위주로 음성 여기 또 대소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여기에 가지는 포인트 말씀드렸죠. 이제 철도망 확충 계획인데요. 이렇게 철도망이 2000 충주하고 몇 킬로 연장하겠다. 2019년에서 21년까지 완공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부선, 동탄, 대전간 철도, 충북선 요 계획 시기가 다 잡혀 있죠. 요거는 이제 단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철도 역사를 확충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충 계획 A 부분 112 정거장 강곡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역세권이죠. 말대로 여기 들었을 자리라는 겁니다. 자,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A 지역이라고 했고, A 지역은 지금 강곡역 요 부분입니다. 강곡역. 여기 붉은색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철도 계획선입니다. 이렇게 철도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두 번째 계획이 되어 있고, 세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현재 기존에 있는 철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황, 역들이 있는 거. 요 검은색은 기존 현황대로 지금 철도가 이렇게 있고, 소위역, 음성역, 보천역,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신설 역세권이 되겠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군 도시 계획을 미리 볼 줄 안다면은 어디 지역, 어디 투자 포인트가 확실히 이제 나오는 거죠. 뭐 그냥 뭐 말대로 동네방네 아무데나 철도가 생기고 역세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투자 포인트를 보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먼저 선점은 남보다 먼저 선점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A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대략 지도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어디라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이렇게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뭐 조금 다소의 이 포인트지만 조금의 위치 변경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원, 유원지, 녹지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공원 계획, 기존 시가지 공원 정비 계획 주력하고 있다. 미집행된 군 계획 시설 최소화를 위해 비결정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겠다. 뭐 체육 및 여가 기능을 개발하겠다. 미조성되어 있는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
금왕업 조성된 체육공원의 역할 증대 및 장내 종합관광지 조성되는 삼형제 저수지변과 연계된 체계적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녹지계획은 미조성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녹지를 우선 개발하겠다. 철도부지변, 완충녹지, 대단위 식재를 통한 녹도로 계획하고 관광 및 레크리레이션 기능 제고를 하겠다. 공업용지,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 주변에 완충 수립 및 녹지대 조성하여 주변의 주거 및 가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 등 또 유원지 계획, 이렇게 금왕업 도시지역 내 무궁리 발부리 고개 일원의 유원지 계획하여 군민의 휴식의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공원 녹지 체계 기본 구상도라고 되어 있고 유원지, 녹지 표시를 해놨어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맹동면 주변에 이제 걸린공원, 수변공원, 걸린공원, 유원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만일 이런데 경공매로 물건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예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유원지 이런데 말 그대로 개인 사유지지만 말 그대로 행위제한, 공법상 행위제한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투자 포인트로 걸린공원이나 유원지 공원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데 되어 있으면 지자체에서 만일 공원으로 되어 있고 유원지로 되어 있고 이런 개인 사유지를 사들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사들이겠다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일 이런데 경공매 물건이 나오거나 금매라든지 또 이렇게 공원 미리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우 공원 지역인데 이거 뭐 행위 제한 때 모르시는 분들을 토지를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했다가 보상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2019년도부터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인 공시지가도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러면 추후 보상에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대로 이제 올라간다면 그냥 보상가도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하시면은 앞으로 이런 기본 계획들을 아시게 된다 그러면 먼저 선점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모르시면은 계속 반복 연습을 하여서 이래 좀 전문가적으로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버벅대고 하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공감 꼭 좀 눌러 주십시오.